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슈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채널 HT 뉴스 데일리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조선와 같이 언론으로부터 받은 정보에 따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윤석열에 대해 나무위키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사.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이다.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및 박근혜 등 여러 사건들의 수사를 맡아왔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내다가 2019년 7월 제43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다. 2017년 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돈봉투 만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검사를 임명하였다. 이로써 윤석열은 하루아침에 검찰의 핵심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하였다. 청와대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을 임명한 이유로 윤석열 검사가 검찰의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의 추가 조사 및 공소 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인물이라 평가했다. 여기서 2005년부터 전대 이영렬 지검장 때까지의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급이었으나 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부터 지검장급으로 환원시켰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자리는 고등검사장에서도 2차직이었다. 서울중앙지검장 자체가 대검 차장 등 다른 고등검사장급과 함께 차기 검찰총장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올라가기에 검찰총장 자리를 노리고 임명권자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컸다. 실질적으로 정권에서 가장 믿을 만한 일을 내려보내는 자리이기도 했기에 이를 이번 정권에서는 환원한 것이다. 과거 2005년 이전 지검장급 시절에도 서울중앙지검장은 초임검사장이 발령받는 자리가 절대 아니었다. 지금은 대검 중수부마저 해체한 후 권력형 비리 및 각종 중요 사건들은 그대로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가 맡기에 그때보다도 더 중요한 요직이 된 상태. 그래서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입성하는 건 파격 인사가 맞다. 아무리 급을 낮추었다고 해도 검찰 내 파워 순위에서 5손가락 안에는 무조건 뜨는 직위이다. 당장 전국의 일선 검찰청 중에서 서울중앙지검보다 규모가 더 큰 곳이 없다. 또한 부장검사급이었던 윤석열을 등용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장이 급을 낮춘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윤석열이 나이는 많지만 나이에 비해 기수는 매우 낮다. 2017년 5월 현재 윤석열 지검장을 제외한 검사장 막내 기수는 그보다 한 기수 위인 22개다. 그래서 윤석열이 한 번에 고검장급으로 승진하는 모양새도 어색하기 때문. 물론 정치 경제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급이어서 검찰총장 후보군에 포함되어서 사건 처리에 있어서 지검장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고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윤석열의 귀환에 검찰 내부는 패닉에 빠졌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수를 전직보다 5기수나 낮추면서 검찰의 보수적 기수 문화에 균열을 냈기 때문. 윤석열 역대급 기수 역전 인사, 선배들 줄사표 이어질까. 윤석열 중앙지검장 윗기수만 40여 명. 당장 고검장급이었던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이 들어갔는데 검사장급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노승권은 21기였다. 게다가 노승권은 우병우 라인이기까지 하다. 그래서 과연 노승권이 윤석열을 상관으로 대접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리고 5월 22일 윤석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출근하자 언론의 설왕설래와 달리 그만둔 검사는 단 한 명도 없고 다들 도열하여 그를 맞이하였다. 심지어 한국일보는 2년 선배 노승권 1차장이 90도 인사로 윤석열 지검장을 맞이하는 사진을 일면 타이틀로 뽑았다. 검찰 조직 추스르기 후배 지검장에 깍듯이 윤석열 지검장은 취임식도 생략한 채 국정농단 사건 공소 유지부터 점검을 받았다. 참고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임식 없이 자리를 옮겼다. 게다가 서울중앙지검장은
그 자체도 요직이다. 검찰 내에서 우리나라의 특수, 공안 사건 등의 대형 사건을 가장 많이 수사하는 곳이 서울중앙지검이며 이를 감안해서 고검장급으로 격상되었던 적이 있었으며 검찰총장의 후보군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대검 중수부가 폐지된 이후로는 그 위상이 더욱 강화되어서 검찰 조직 내에서는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관장하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비투로 불린다. 이 때문에 이후 검찰총장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이기도 하다. 물론 고검장급에서 지검장급으로 격하된 만큼 2017년에 당장 취임하는 것은 무리이다. 하지만 워낙 중요 요직이다 보니 빛나는 경력이 되고 향후 승진에서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물론 어디까지나 보수 정권이 집권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다. 두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들을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였기 때문에 보수 정권에서는 좋게 볼 리 없다. 이름 있는 현직 검사 중 거의 유일하게 좋은 쪽으로 유명한 검사다. 박영수 특검이 임명 직후 우병우와 황교안과 친분이 있다며 여론이 안 좋게 보기도 하였으나 이를 불식시킨 것이 윤석열 검사를 파견검사로 부른 것이다. 이만큼 윤석열 검사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미 일개 정치인 이상은 뛰어넘었다. 어차피 결국은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인데 이번처럼 검찰에서 알아서 자폭을 해버리면 그를 빌미로 총장 취임도 파격으로 진행하는 것은 일도 아니기에. 다만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사장급으로 돌려놓은 데다 법무부 검찰국장을 기수가 더 높은 박균택으로 임명하는 등 예전만 한 위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5월 23일자 JTBC 뉴스룸 소셜라이브에서 사회부 기자들의 말에 따르면 정작 검찰 내부에서는 언론에서 다루는 것만큼 동요가 심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윤석열 검사는 원래 나이부터 6에서 8기수 위의 인사들과 동년배인데다 능력적인 면에서도 워낙 뛰어나다 보니 기수나 보직에 상관하지 않고 검찰 내 어른으로 인정받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라고. 고시 장수생 출신으로 30대에 합격했기 때문이다. 검사 조직도 여느 곳과 다르지 않아서 젊을 때야 기수를 꼬박꼬박 따지지만 나이 먹으면 사적으로는 적당히 형동생 그렇게 지내기도 한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대학 동기이다. 즉 기수 파괴 운운하는 게 실제로 겉만 보면 맞는 말이지만 검사들이 느낀 실질적인 체감은 꼭 그렇지도 않았다는 것. 검찰들이 동요한 것은 윤석열 검사의 임명 그 자체보다는 검찰개혁이 시작된 것이라는 상징적인 신호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윤석열은 서울대 법대 7과학번이고 문무일 검찰총장 등 일부 고대 법대 출신을 빼면 싸그리 몽땅 윤석열의 서울대 법대 후배들이었다. 참고로 우병우가 서울법대 84학번이며 소년급제하여 윤석열보다 검사로는 사기수 선배이다. 우병우는 사법연수원 시절 서울법대의 늦가기들이 술자리에서 말 걸자 당신 나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라고 했던 게 전설로 남을 정도로 오만했다. 심지어 검찰 후배로 들어오는 서울대 법대 선배들에게 하대했는데 이는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이고 보통은 학교 선배는 선배로 대접한다. 즉 검찰총장 이하 모든 검사들이 윤석열보다 나이로도 동생, 학번으로도 후배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고참 검사들은 까마득한 대학교 선배인 윤석열을 어른으로 대접하고 있었다. 법무부는 2017년 6월 8일 검찰 고위직 간부에 대한 인사를 12일자로 단행했는데 우병우 라인을 사실상 다 정리해버림으로써 앞으로의 수사 업무 행보의 걸림돌을 제거했다는 평가가 있다. 특히 박영선 장관이 지목한 우병우 라인 12명은 거의 다 쳐내버렸다. 임명 후 미스터 피자의 갑질 논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여 정우현 회장을 구속시켰고 미완의 수사로 끝났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다시 재개하고 있다. 9월 8일 국정원 여론 조작과 가해 방산 비리 수사에 서울지방법원이 잇따라 영장을 기각한 것에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검 차원에서 성명서를 내며 격렬하게 비판했다.
국민들 사이에서 법과 원칙 말고도 또 다른 힘이 작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이 상황이 사법체계의 불신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맹비판했다. 이러한 높은 수위의 검찰의 성명에 서울중앙지법도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미심쩍은 것이 밑에 여담 항목에 나온 윤석열 지검장 지인의 발언을 보자. 만약 윤석열이 윗선에 항명했다면 그건 윗선이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후 그는 입장문을 쓴 것과 관련해 중앙지검이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얘기하는데 말로 하다보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 확대 재생산되기 때문에 글로 한 것이 전부라며 확대 해석은 경계하였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부인 김건희는 무려 50억 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체납해 집을 3차례나 압류당한 적이 있다. 서초구청 세무일관은 김건희 명의의 서울 서초구 주상복합 아파트를 2012년 11월과 2013년 11월, 2015년 1월 압류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결혼 후 해당 아파트 동안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재산세 등 세금 고지서를 제때 확인하지 못한 탓이라고 해명했다. 2019년 9월 6일 오후 10시 50분경 검찰이 조국 딸의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문제삼아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하였다.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이런 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소환을 거치지 않고 기소를 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증거나 혐의가 확실하고 피의자 조사가 어려울 때 피의자 조사 없이도 기소할 수 있다. 2019년 9월 7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동의 20만 명을 넘어섰다. 9월 9일 검찰이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코링크 PE 이상훈 대표와 가로등 정멸기 제조업 웰스 CNT 최모 대표에 대해 첫 번째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9월 11일 오후 9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사실관계를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되어 있는 점, 주범이 아닌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보통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표현이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이런 표현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두고 법원이 이들의 유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또한 이 대표와 최 대표가 해당 의혹의 주범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두고 조국의 오촌 조카 또는 조국의 아내 정경심이 주범일 수도 있다는 추측도 있다. 한편 검찰의 압수수색, 법무부 장관 사전보고, 수사정보 유출 의혹 등의 수사 관련 쟁점들이 있는데 반론 또한 만만치 않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견해에 동의합니다. 나처럼 생각하길 바래. 이것은 긴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최신 동영상을 보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